그 같은 그 문자에 관련된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그때 혹시 이제 빈도수 배열을 만들면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근데 이 문제가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에 있는 문자들 갖고 파악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문자가 아니라 아, 정수들이다. 정수들의 빈도수가 필요하다. 그러면 정수들의 빈도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면 빈도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죠. 그렇죠? 예를 들면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1에서 100 사이야. 그러면 빈도수 배열 만들려면은 보통 101 뭐 이렇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 이제 값을 바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이제 1에서 100까지다.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101 용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요. 근데 전체 범위다. 정수의 전체 범위다. 그러면 빈도수 배열 만들기가 그렇잖아요. 너무 큰 공간이 필요하죠. 나 예를 들면 데이터는 10개인데 뭐 2의 32승 배열을 만들어서 쓰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. 그리고 나중에 걔를 살펴보기도 어려워요. 반복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빈도수 배열을 쓰기가 어려운데요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배우고 나면은 맵이라는 게 있어요. 맵. 그래서 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빈도수 맵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빈도수 배열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제한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그 배열로 매핑할 수 있는 경우. 여기서는 소문자에다가 그 A라는 소문자를 빼면 정확하게 0에서 25까지 값으로 매핑이 되잖아요. 어? 그런데 이제 정수들도 이렇게 매핑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안 돼. 예를 들면 문자열들이 한 100개 주어져요.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열을 찾고 싶어. 문자열의 빈도수. 그럼 문자열의 빈도수는 배열 갖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. 애플 들어오면 애플을 몇 번째에다 저장할 거야. 이게 없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뭘 쓸 수 있냐?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잠깐 알아두시고 이제 자료 구조 배우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처럼 이제 for each form은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. for each form은. 그래서 원래 전통 form은 색인 제어 변수라는 변수를 갖고 i는 0부터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 가지고 n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네, n번 반복이 필요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복합 타입들이 있는 거죠. 문자열, 배열 이런 애들이 복합 타입이고 또 이제 라이브러리에 보면 수많은 복합 타입들이 있어요. 자료 구조들이 뭐 std 벡터, se 스택,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맵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인데 이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여러 개 유지된 데이터를 내가 하나씩 쭉 방문해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하고 싶어. 그럼 이 반복문이 필요하겠죠. 그때 쓰는 게 이제 반복자라는 거예요. 반복자. 그래서 이 반복자는 복합 타입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차례차례 한 번씩 방문하게 해줘요.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배열이면은 0번째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주고요. 반복자가. SCD 벡터면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을 차례차례 보게 해주고 맵이면 맵에 저장된 데이터를 차례차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게 반복자인데 반복자를 이용해서 보통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요. 좀 복잡하죠. 근데 반복자는 이 C++의 반복자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. 두 개를 이용해서 시작 반복자와 끝 반복자예요. 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반복자를 이용하는데 끝 반복자는 고정되어 있는 애예요. 움직이지 않아요.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아요, 보통. 그래서 끝 반복자와 시작 반복자를 만든 다음에 시작 반복자를 움직여요. 그럼 얘가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
시작 그 움직인 애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갈 거예요. 그래서 끝과 일치가 되면은 뭐가 종료돼요? 반복이 종료되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됩니다. 그게 C++에서 반복자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시작과 끝, 구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. 구간.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할 때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닫힌 시작, 열린 끝이에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작은 여기에요. 그렇죠? 배열이 이렇게 5개가 돼 있으면 시작은 첫 번째예요. 근데 끝은 여기죠. 그렇죠? 맨 마지막 요소는 거기에요. 근데 end는 얘를 가리키지 않고 어딜 가리켜요? 그 다음. 가상에 없지만 만약 있으면 있을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접근하고 다음에 가려고 여기 갔겠죠. 근데 여기 가면은 이 시작이 뭐와 같아져요? 끝과 같아지죠. 그래서 이제 종료가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end는 맨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만약 요소가 하나 더 있으면 그 요소를 가리키는 가상의 위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긴이 이제 시작 반복자예요. 첫 그 시작 위치를 주는 거예요. end가 끝 위치예요. 그래서 시작이 끝과 다르면 반복을 하라는 거고요. 다음 위치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는 거고 요 애가 가리키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어떤 연산자를 써요? 별표 연산자. 그러니까 이 반복자가 어떤 모습이에요? 포인터 모습이에요. 포인터처럼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실제 포인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쓸 때는 우리는 마치 포인터인 것처럼 쓰시면 돼요. 둘 다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주소에 있을 때 플러스 플러스한 배열해서 다음 걸로 가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. 그래서 걔를 축약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요 포리치 포문이에요. 그러니까 포리치 포문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를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우리는 저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하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바꿀까? 반복자로 코드를 바꿔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테틱 슈가라고 하죠. 복잡한 문법을 간결한 문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적인 요소입니다. 그래서 포리치 포문은 원래 반복자 갖고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이고, 쟤는 얼마만큼 반복을 해요? 그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문자열이면 처음부터 끝까지, 배열이면 처음부터 끝까지, 벡터면 처음부터 끝까지,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얘 형태로 우리는 더 많이 쓰죠. 그러면 요 형태에서는 요 복합 타입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매번 반복할 때마다 요소를 하나씩 방문하게 되는데 그 요소를 어디다 저장해 줘요? 요 ch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이제 ch가 그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. 문자열이면 개별 문자가 될 테고, 배열이면은 배열의 각 요소가 될 테고, 벡터면 각 벡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. 이 반복자의 장점은 모든 자료 구조를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반복자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텐데 그 어떻게 구현되는지 신경 안 쓰고 나는 비긴 엔드 갖고 프로그램하면 되겠고, 더 나아가서는 비긴 엔드도 안 쓰고 뭘 써요? 전체를 무조건 반문해야 되면은 이제 for each 포문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. 이 C++는 다른 언어와 달리 이 반복자를 두 개의 객체를 가지고 구현합니다. 두 개의 객체를 의해서 구현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?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. 그 장점은 뭘까요? 두 개를 이용하면. 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해요.
원래 반복자라는 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기본이. 근데 이 반복자는 시작과 끝을 이용하기 때문에 끝을 좀 땡기면 어떻게 돼요? 끝까지 안 가겠죠. 또 끝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시작을 좀 일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시작과 끝을 옮겨 놓으면은 요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구간에 대해서만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C++ 반복자의 장점은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C++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다 받는 것들이 이제 반복자를 받아요. 그래서 이 반복자를 받아서 뭐 그 시작부터 거기서 주어진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빈도수를 찾아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 카운트는 이제 얘를 내가 만약 그 아까처럼 이제 이 문자열에 저 C 문자가 몇 번 등장하냐?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항상 내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브러리에 그 기능이 하는 기능이 있으면 굳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는 게 더 편한 겁니다.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가 있냐면 count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이 count 함수를 보면은 앞에 뭘 받아요? 문자열을 받는 게 아니라 begin end를 받아요. 시작과 끝. 근데 저렇게 begin end를 받아놓으면 좋은 점은 내가 꼭 문자열 전체를 검사하지 않고 문자열의 일부분을 검사할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begin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제 포인터 개념이기 때문에 또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시작 주소고 대신에 플러스 3칸 띄워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반복자로 되어 있으면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구간의 시작점, 끝점을 이제 주시면 되겠고 끝점은 마지막 내가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다음 데이터. 그 데이터 없으면 그 다음 데이터 있을 위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스트링 뷰를 쓰든 스트링을 쓰든 다 반복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런 것도 하나의 이점이에요. 그러니까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로 쓰면은 저게 안 되는데 비긴 엔드를 부를 수가 없는데 이제 스트링 뷰나 스트링을 쓰게 되면은 이제 내가 컨스트 캐릭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긴 엔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 한 가지 방법 말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늘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 프리퀀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remove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. remove. 이 remove는 뭐 해주냐면 이 C 등장한 C 문자들을 다 제거해 주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원래 거의 길이와 제거된 거의 길이를 빼주면 그 문자가 몇 개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죠. 물론 효율적인 건 아니야. 효율적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remove는 이 배열의 중간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건 항상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열거형. 열거형은 어떤 데이터냐면은 그 타입의 도메인에 있는 모든 값을 나열해서 정의하는 타입이에요.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나열해서 정의하는 타입이에요. 그러면 나열해야 될 게 한 100개 된다. 그럼 열거형을 정해 쓰겠어요? 못 쓰죠. 너무 귀찮으니까. 그러니까 나열해야 될 게 몇 개 안 될 때, 되게 제한적일 때 이제 열거형을 써서 씁니다. 그럼 열거형을 쓰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뭐예요? 첫 번째, 뭐가 좋아질까? 가독성이 좋아집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 같으면 north, south, east 뭐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보다 저렇게 쓰면 이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제일 좋아지는 장점은 강건성이 좋아져요. 강건성. 강건성,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저 위에 있죠.
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거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.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향을 우리가 4개 값만 있는 거죠. 동서남북 게임 만드는데 이 유니트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 4가지 방향으로 한 턴에 한 번씩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4가지 중에 언제 가는데 저 인트를 쓰게 되면은 인트는 마이너스 인트 민부터 인트 맥스까지 다 올 수가 있죠. 내가 쓰는 건 0부터 3까지인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값들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럼 내가 프로그램할 때 요 0, 3 외에 다른 값이 왔는지 검사하고 그 다른 값이 왔으면 오류로 처리해가지고 또 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무빙 다이렉션에는 뭐만 올 수 있어? 딱 그 4가지 값만, 그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4가지 값만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입 안전성을 제공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값인데 유지하고 싶은 값이 아닌 값을 사용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오류가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고민해야 될 그 예외 처리해야 될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열거형은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. 타입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가독성도 좋아지고. 그래서 C부터 썼던 열거형 형태는 이렇게 돼요. enum, direction, 그 다음에 열거형 내가 나열하고 싶은 그 값들을 나열하는 거예요. 중괄호 안에. 그러면 4개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저렇게 이름으로 4개 나열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는 저 이름 갖고 처리는 안 하겠죠.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? 정수 데이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는 저 열거형 이름들의 저 식별자들에게 뭘 할당을 해줘? 정수들을 할당해 주죠. 근데 정수를 어떻게 할당하냐면 맨 처음 게 어떤 정수 할당해요? 0을 할당하고 그 다음 거는 그거에 플러스 1한 값을 할당해요. 근데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굳이 0부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.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월을 12개를 나열하면은 얘네들은 0이 아니라 1부터 갖고 있는 게 훨씬 프로그램할 때 편한 거죠. 그럼 여기를 equal 1 해주면 돼요.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? 다 그거의 그 다음 값을 갖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1, 2, 3, 4, 12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C부터 썼던 열거형은 이렇게 돼요. 굉장히 좋은 이제 가독성, 강건성을 높일 때 훌륭한 그런 타입인데 문제점은 이 C 스타일의 열거형의 문제점은 저 열거형 상수들을 나타내는 식별자들이 광역 이름에 존재하게 됩니다. 광역 이름에 존재한다는 건 저 노스라는 이름을 내가 딴 데 가서 못 써요.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못 써요.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. 필요하면 또 다른 데 쓸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름은 내가 중복해서 이제 모호하지만 않다 그러면 또 쓸 수가 있어야 편해요. 굳이 또 다른 이름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요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++11에서는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라고 그럽니다. 스코프 이넘. 그래서 뭐 차이가 나냐면 정의할 때 요 이넘과 그 열거형 이름 사이에 클래스라는 또는 스트럭 뭐 상관없어요. 스트럭을 써도 되고 클래스 써도 차이점도 없고요. 근데 보통 클래스라고 씁니다. 그래서 이넘 클래스 다이렉션 이렇게 써요.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까는 우리가 쓸 때 그냥 이스트라는 걸 아무 데나 써. 그러면 이 아무 데 쓰면은 걔를 정수상수로 해가지고 컴파일러는 바꿔버리거든요. 근데 이 스코프트 이넘에서는 안 바꿔줘요. 안 바꿔주고 항상 쓸 때 이제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이 열거형 이름이 어디에 소속된 건지를 붙여줘야 돼요. 항상 붙여주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열거형 만들 때 그 열거형에도 이스트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. 웨스트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. 왜? 그때 그 열거형을 쓸 때는 또 모 땡땡 웨스트 쓰겠죠. 또 어디다가 그냥 웨스트라고 썼으면 걔는 열거형에 있는 웨스트가 아니겠죠. 열거형 쓸 때는 늘 앞에다가 그 열거형 이름을 붙이는 거죠. 근데 이 열거형 이름 앞에다 붙이는 게 또 간결하는 면에서는 별로 귀찮지만 이제 이름을 우리가
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.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스코프드 이넘은 기본은 원래는 열거형은 뭐다? 인트죠. 내부적으로 인트 타입을 처리하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저걸 바꾼다고 뭔가 뭐 공간 줄이려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, 근데 이제 이렇게 캐릭터로 바꾸면은 뭔가 여기다가 이퀄로 1이 아니라 이퀄로 A, 뭐 이퀄로 B, 뭐 이렇게 식으로 문자를 할당해서 쓸 수도 있죠. 열거형에. 그렇게 되면 또 프로그램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열거형의 각 상수의 타입을 이제는 꼭 정수로 제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다른 타입, 뭐 캐릭터 타입, 뭐 쇼트 뭐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문법은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차이점은 이제 열거형 이름을 쓸 때는 항상 그 열거형을 붙이고 땡땡 그 열거형 상수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0을 이렇게 상수를 대입해 가지고 이제 할당해 주는데,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있던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내가 썬데이를 쓰나 sun을 쓰나 똑같은 거죠. 똑같은 열거형 상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세 자리로 쓰고 어떨 때는 길게 쓰고 뭐 그게 필요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항상 땡땡 붙여야 되니까 번잡하니까 이제 스위치문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using in a weekday를 미리 해놓으면 이제 요 안에서는 weekday 열거형들을 내가 케이스절에 쓸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 열거형과 다른 점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W만 써도 자동적으로 정수로 바꿨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안 바꿔주고 필요하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 강제 타입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얘를 강제 타입 변환하면은 여기에 할당된 정수 값으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안 된다. 그 원래 C부터 썼던 건 자동으로 어떤 표현식에 내가 그 열거형 상수를 쓰면은 자동으로 그 정수로 바뀌는데, 이제 C++에서 스코프드 열거형은 내가 걔를 그 어떤 표현식에 쓰더라도 자동으로 안 바뀌고 문법으로 나요. 그래서 내가 그 표현식에서 그 열거형 상수에 할당된 상수값, 그 정수값을 쓰고 싶으면은 뭘 해줘야 돼?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해가지고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들을 열거형과 관련된 또 열거형만 만들어서 쓰지 말고 내가 열거형을 만들면 열거형을 조작할 때 필요한 함수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고,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배우면 뭘 할 수 있냐면 연산자를 다중 정의할 수 있는데 열거형을 받도록 해가지고 열거형들을 이런 식으로 W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이제 네개티 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.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열거형들을 프로그램할 때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